자, 오늘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한국 보수 정치가 정말 이상한 일들로 시끌시끌하죠. 바로 그 얘기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울고 싶은데 뺨을 아주 세게 때린 격이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시작으로 이보다 더 딱 맞는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정치적 폭풍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유튜버 한 명의 여론조사가 그것도 집권 여당을 흔들 수 있다? 정말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훨씬 더 큰 정치 드라마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시죠. 이 이야기의 중심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한길 씨. 한국사 강사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정치 유튜버로도 활동하면서 그 지지자들이 아예 우리끼리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제도권 밖의 인물이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이 신당 창당 아이디어가 여론조사에서 완전 꼴찌였거든요. 그런데 지지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하니까 결과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보이시죠? 무려 72%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1위로 그냥 수직 상승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론조작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숨겨진 민심이라고 해야 할지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일종의 정치적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일단 당을 만들어서 세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거대 정당이랑 협상할 때 지렛대가 생기잖아요. 우리랑 협당하려면 최소한 최고위원 자리 하나는 줘야지. 공천 몇 개는 보장해줘. 이런 식으로요. 황교안 대표 같은 기존 거물들에게도 하나의 도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외부인의 야망이 먹혀들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권력이 약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말 그대로 내전 상황을 들여다볼 텐데요. 그 전쟁의 한복판에는 바로 수도 서울이 있었습니다. 이걸 서울시장 치킨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흐름을 한번 보세요. 나경원, 신동욱 같은 유력 주자들이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해요. 그랬더니 현직인 오세훈 시장이 마감일까지 등록을 안 하고 버티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처음엔 오 시장 없어도 선거한다고 엄청 세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로 그날 오후에 태도를 180도 바꿔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루 만에 건의가 그냥 땅에 떨어진 거죠. 이게 바로 지도부의 첫 반응이었어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필요하면 후보 없이 선거 치른다. 공천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와, 정말 단호했죠. 우리 힘 있다. 우리 통제력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다음날 나온 성명입니다. 시장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한다. 추가 접수도 검토하겠다. 완전 항복 선언이죠. 이전 발언이랑 비교해보면 이건 지도부가 얼마나 빠르고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도박이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만약 당이 굴복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당의 방향을 틀고 정치적 승리를 거두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당이 끝까지 버텨서 자기가 출마했는데 졌다. 그럼 이거 봐라, 이 무능한 지도부 때문에 진 거다 하면서 오히려 차기 당권 주자로서의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자기한테는 손해가 없는 완벽한 윈윈 게임이었던 거죠. 자,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보죠. 서울에서 시작된 이 리더십 붕괴의 후폭풍이 전국으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균열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마치 전염병 같았어요.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성공하는 걸 보니까 김태형 충남지사도 똑같이 나 등록 안 해 하고 버티기 시작한 겁니다. 지도부의 약점이 한번 드러나니까 너도 나도 그걸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인데 수도인 서울 그리고 경기도 보세요. 후보 신청자가 겨우 서너 명? 그것도 대부분 정치 신인입니다. 심지어 광주, 전남은 아예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대구, 경부,
이른바 TK 지역은 어떻습니까? 후보가 넘쳐나죠. 이게 지금 전국 정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딱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5. 이게 뭐냐면요. 전국 17개 선거 중에서 대구, 경북 딱 두 지역에서만 나온 후보자 수입니다. 당이 완전히 특정 지역에 갇혀버린 지역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 내부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의원총회를 열어서 핵심 친윤 인사는 이제 우리랑 상관없다고 선을 그어버리고요. 심지어 공식 당대표는 회의에서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말 그대로 식물대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당 지도부는 리더십을 완전히 잃었어요. 후보들은 특정 지역으로만 도망치듯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당 안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한국 보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 상황은 두 세력의 충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리더십도 잃고 내부 반란에 시달리면서 전국 정당으로서의 기반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는 병든 기성 권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 틈을 파고들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유튜버 같은 외부 세력, 그리고 세대 교체를 외치는 젊은 도전자들이 있는 겁니다.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지금, 과연 한국의 보수 정치 지형은 이대로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